그러면 여기 자유낙하 운동이야. 내가 실수로 지우긴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가 갔을 겁니다. 그러면 자유낙하는 뭐냐면은 공기저항이 없는 곳에서 순수하게 중력가속도만 갖고 아래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운동이지요. 여러분들은 9.8m/s의 제곱으로 배웠지만은 그냥 귀찮으니까 계산하시오 나오면 그냥 10m/s의 제곱인 상황입니다. 어렵지 않지?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에 속하게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속도, 등가속도에는 5가지의 변수가 존재하게 돼. 첫 번째는 뭘까? 첫 번째는 뭐 순서대로 하면은 뭐가 나오지? 처음 속도입니다. 그렇지. 벨라시티인데 처음 속도니까 V0로 표시해줘요. 그럼 두 번째는 뭐야? 나중 속도입니다. 그럼 얘는 그냥 V, 결론을 써주면 돼. 만약에 내가 이 중간 과정에서 이 속도를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보통 얘를 1초 속도니까 그냥 V1, 2초 속도니까 V2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거지. 얘는 V3, 얘가 마지막 속도잖아. 그럼 그냥 V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 V고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 벡터입니다. 크기와 방향이 존재한다라는 표시죠. 화살표 써주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걸린 시간이야. 우리가 절대 시간으로 하면 빅뱅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137억 년을 더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걸린 시간 단위인 거지. 타임이야. 그 시간 간격을 뭘로 쓰니? 델타로 표시합니다. 델타라고 있지요. 다 읽을 줄 알지. 그 다음에 이 화살표는 벡터라는 뜻입니다. 그럼 타임은 스칼라겠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정말 학생들이 잘 틀린데 물리 공식에서 뭐가 나오잖아.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벡터라고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위입니다. 변이니까 S를 표시하고요. 얘 이렇게 써줘야 돼. 만약에 이동거리면은 그냥 S만 쓰면 되긴 하거든. 맞죠? 근데 물리 공식에서는 이동거리 S로 바로 나온 경우 없습니다. 무조건 변위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뭐가 되는 거니? 가속도가 되겠지. 영어로 acceleration이 될 거고요. 역시 뭐가 되는 거야? 벡터입니다. 얘네들은 벡터인 걸 헷갈릴 게 없어. 니네 어떻게 계산하세요? 직선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포물선 계산하세요? 물리 2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직선이니까 얘네들은 사실 인지 못해도 숫자에서 틀릴 일이 없는데 얘 선생님 이동거리인가요? 변인가요? 무조건 공식 나오면 변입니다. 그럼 이렇게 5가지의 변수가 있으니까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야. 5개의 변수가 있잖아. 물리학의 법칙이 설명이 됐어. 수학 공식이 완성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만일 변수가 3개면은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결정됩니다. 이런 거잖아. Y는 AX라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 라는 얘기인 거야. F는 MA라는 자연 법칙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 그럼 숫자 2개가 존재하면 나머지 하나 무조건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은 5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3개를 알면 나머지 2개는 무조건 결정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거지. 승민이가 뭐를 해볼까? CNC 학원에 80m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했다. 선생님 왜요?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야. 왜요라는 질문이 중요하지 않아요? 철학 시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프겠다. 난 진짜 얘네들이 제일 짜증나. 극악의 F를. 아 P라 그러나? F라 그러나? 아무튼 F? 그치. 제일 짜증나. 우리는 T들의 세계에 있는 거잖아. 그 궁금하지 않아. 그치. 니네들 아파도 신경 안 쓰잖아. 선생님 승민이가 살았을까요? 어디로 가야 돼? 철학과 가야지. 그치. 우리는 물리 시간이기 때문에 자유낙하를 했다.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벽돌을 몇 개 깼을까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떨어지는 순간의 최종 속도입니다. 최종 속도 알아줘야 될 거고, 두 번째 승민이의 지휘량 알아줘야 될 거고, 세 번째 뭐야? 단단하겠죠. 승민이와 벽돌의 단단하게 알면은 몇 개를 깰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위해서 여기서 최종 속도를 계산하는 게 등가속도 운동인 거야. 이해 갔죠? 왜? 여기는 공식 5개, 나중 속도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뒤로 가면 운동량과 충격량이니까 계산하겠죠. 지금 승민이의 표정이 심각한 것은 제가 몇 개를 깰 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한 거지. 그치? 중요해. 근데 80m에서 떨어지면 고통 느끼기도 전에 죽는 거 아니에요? 몇 초 걸릴까?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직스 아니에요? 직스. 직스 저스 10초도 안 걸리지 않을까요? 떨어지는데. 자, 봐봐. 승민이가 80m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했어. 자유낙하 예. 자유낙하가 그냥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치? 즉사 아닐까요? 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자유낙하를 했다. 즉사 아닐까요? 자유낙하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지.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낙하를 했다. 벽돌 몇 개 깨나요? 일단 이 수업은 그거야. 이 수업은. 그러면은 다시 칠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지우도록 할게. 지금 뭐라고? 여기 5가지 조건 중에서 다 나왔네. 자, 처음 속도 있고요. 나중 속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걸린 시간 있고요. 그 다음에 변이. 쉬프트 디스턴스만 내가 이걸 표시를 하는 이유가 얘네들은 그냥 귀찮아서 넘어가고 있는데 원래 다 표시해줘야 돼. 얘도 표시하고요. 얘 이렇게 표시하고요. 얘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표시를 안 해도 우리가 헷갈릴 일은 없다. 근데 내가 대학교에서 3년 가르쳤다 그랬잖아. 여러분들 대학교 되면은 주관식이야. 이거 표시 안 하면 다 빵천 처리하기는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거 표시하라는 얘기가 굳이 없기는 하거든. 근데 얘만 이동거리랑 헷갈리지 말라고 내가 얘만 표시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직선일 거고 그래서 그냥 안 씁니다. 잘. 어쨌든 자유낙하를 했다. 그럼 조건 다 주어진 거지. 자유낙하 처음 속도 얼마야? 0입니다. 맞니? 그 다음에 쉬프트 디스턴스 변이 얼마야? 80m야. 맞니? 얘 누구야? 중력 가속도죠. 그치? 9.8m/s의 제곱입니다. 근데 내가 산수가 귀찮으니까 얘를 갖다 그냥 10m/s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 두 개 값 결정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지 얘들아? 응. 그래서 첫 번째 결정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지워도 될까? 좀 된다고요? 그러니까 3개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나머지 2개의 답이 나옵니다. 아, 다시 등가속도 운동은 5가지의 변수가 있어. 그 중에서 문제는 무조건 3가지의 조건을 줍니다. 근데 내가 승민이가 80m 높이에서 떨어졌다? 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 조건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요? 라고 하면 죽일 거야. 그치? 자유낙하는 무조건 초기 속도 0입니다. 초기 속도 주어지면은 물리 2야. 이해갔지? 자유낙하니까 무조건 물리팀 도대체 뭘 배우는 거예요? 아까 네가 계속 선생님 아까 똑같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 바람에 신경 쓰여서 얘기하는 거잖아. 괜찮아. 원래 물리학 0 가르치잖아. 그럼 맨날 일반 물리학 얘기해 나는. 너희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물리학의 미래가 밝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승우야 일반 물리학 화이팅. 어차피 대학교 가면 배워야 되는데 왜?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 승민이는 일반 물리학을 영어 원서로 배울 예정이잖아. 화이팅.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동차가 10m/s의 속도로 달리다가 엑셀을 밟아. 엑셀을 뭐라고 얘기하지? 가속도, 브레이크, 그냥 엑셀. 엑셀을 밟다. 맞지? 10
2m/s의 제곱에 가속도로 10초 동안 달렸다. 자, 문제 조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봐봐. 지금 얘는 처음 속도 얼마야? 10m/s래. 맞죠? 그 가속도 얼마래? 2m/s래. 걸린 시간 얼마래? 10초래. 세 가지의 조건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두 개의 값은 결정된 겁니다. 제곱이 빠졌어요. 아, 그러네. 제곱이죠. 자, 이 상황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자동차가 쭉 달려 얼마로 달리니? 10m/s의 속도로 달리다가 어떤 순간에 이 순간부터 엑셀을 밟아서 얼마로? 2m/s의 제곱으로 10초 동안 달리게 되면은 10초 후에는 어디로 오게 되냐면은 여기로 오게 됩니다. 20초 후에는 여기로 오게 돼. 30초 후에는 여기로 오게 돼. 맞지?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한 이쯤 그려야겠지? 가속도니까. 이해갔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10초까지만을 얘기했어.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뒷얘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초야. 그럼 나는 이 상황에 물리학의 공식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공식 만드는 법이죠. 첫 번째는 누구니? 용어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도는 속도가 빨라지는 정도잖아. 매 1초마다 빨라지는 정도니까 매 1초마다 속도 변화량입니다.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돼. 맞죠? 매 1초마다 2m/s씩 빨라지는 운동이 가속도인 거야. 그러면은 요거 하나 얘기했으면은 끝난 거야. 근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꼭 그런 놈들 있다고. 시간은 얼마인가 그럼 안 가르쳐 주셨잖아. 하는 놈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또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용어의 정의로 우리는 물리 공식을 만듭니다. 공식이라는 게 물리학자들이 쓰는 언어라는 얘기잖아. 그치? 수학자라는 쓰는 언어라는 거죠. 수학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한글을 읽지 못하는 애가 무슨 소설을 쓸 거며 무슨 책을 읽겠어. 그렇지? 물리 선생님들은 수학자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글 읽는 걸 자랑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왜 충격받은 표정이지? 5살 된 아이가 니네 그런 거 있거든. 영작교는 이제 과학고나 자소서 갈 때 학생들이 자소서를 딱 쓰면은 첫 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저는 5살 때 한글을 깨우쳤고 7살 때 미술 선생님한테 천재라는 얘기를 들었으며 8살 때 음악에 소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소서 누가 썼게? 선생. 엄마. 5살 때 한글 깨쳤으면 엄마가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5살 때 한글 깨쳤으면 애가 천재인 거 맞아. 그래요? 아 여기 깨쳤구나. 아 5살에 다 깨치는구나. 네. 깨친 건 쓸 줄 알면 깨친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때 뭐 기억니은 되게 분집지 있잖아.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나 6살 때 말을 했다. 그래서 그 시골 마을을 딱 가면은 할머니들이 아직도 기억하셔.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내가 자폐증이 있다. 6살 때까지 눈을 안 마주치고 이렇게 6살 때 언어를 깨우쳤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집에 텔레비전이 들어갔거든. 우리 집에서 아무도 나에게 말을 안 걸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치, 텔레비전 보고 애가 말을 깨치면 니네 어렸을 때 엄마들이 막 우쭈쭈 하잖아. 뭐래도 칭찬했을 거잖아. 그치? 어쨌든 저런. 그래 그럼 좀 바꾸자. 3살에 한글을 깨우쳤어. 그럼 천재 맞잖아. 그치? 근데 니네들이 15살 때 저 한글 할 줄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니? 저런. 그치?
그냥 그 얘기인 것 뿐이죠. 전 인도네시아어 할 수 있어요. 오, 라고 하면 좋은 점수 받지 않을까요? 의미 없어. 그럼 뭘 써야 의미가 있는데? 취미생활로 의미가 있겠지. 취미생활. 니네들이 영어를 아무리 잘해봤자 미국에 있는 중학생보다 영어를 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치? 너희가 어떤 분야에서 대가가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논문을 한국어로 쓰잖아? 그럼 걔네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게 돼 있죠. 그리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잖아? 그럼 미국 여행 갈 때는 통역사 부르면 될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게 사실 그냥 최소한의 교양 과목이야. 교양. 니네들 최소한의 음악은 배워야 될 거잖아. 학교 안 다니면 베토벤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거랑 똑같은 그냥 교양인 것 뿐이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최소한의 교양인 거지. 영어를 잘한다 해서 전문성이 구축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영어가 영어만으로는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어 나는 물리학을 전공했잖아. 일단 영어를 잘하면은 날개가 달립니다. 구글에 입사해야지. 왜? 미국 구글. 우리가 알고는 그 실리콘밸리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도 있잖아. 한 분야에 완전 전문가면 영어가 좀 개떡 같아도 상관없어. 왜냐면 물리학자들이 쓰는 언어니까. 우리 논문으로 얘기할 거잖아. 영어는 뭐 할 줄 알면 되냐면은 하이 하면서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갈까? 이런 얘기 할 줄 알면 돼. 햄버거 인도네시아. 그러면 계속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물리학 공식 만들기 첫 번째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뭐 배웠었냐면은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배웠지요. 자, 얘를 바꾸면은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변이는 속도분의 시간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5m/s의 속도로 10초 동안 걸었다. 변이는 얼마인가? 얼마니 얘들아? 얘들아 내가 5m/s의 속도로 10초 동안 걸었어. 이동거리 얼마야? 50m. 50m. 왜야? 왜? 어느 네. 방향으로 걸어줬는데 직선으로 걸었어. 아, 직선이면 50m. 그치. 근데 내가 니네들 면접 보는데 왜죠라고 얘기했더니 그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5m/s 곱하기 10초를 해서 50m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걔 떨어뜨릴 거야. 1초에 5m 이동하니까 근데 10초면 50m 이동하죠. 그냥 그죠. 5m/s로 10초 동안 걸었다? 그럼 50m잖아. 이걸 꼭 산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게 당연한 거 가지고 공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도구 같은 거거든. 니네들이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샀는데 3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샀다? 얼마야? 3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800원. 800원. 계산기를 꺼내서 두들겼어. 충격적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돼, 얘들아. 그 당연하게 알아줘야 돼. 자, 어쨌든 간 얘를 갖다가 내가 수학이라는 언어로 다시 한번 그래프라는 언어로 이번에 써보도록 합시다.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우리는 y축을 물리량을 여기에 쓰게 돼 있어. 얘는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하는데 우리가 xy 그래프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종종 실수로 여기 시간 속도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 xy 좌표축을 읽어버리니까. 근데 틀린 표현이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인 겁니다. 무조건 y축이 이쪽으로 가. 그래서 x에 대한 결과로 y가 결과가 나오잖아. 이쪽이 벡터에서 플러스 방이니까 이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지요. xy 방향 만들어 바꾸면 안 되는 게 x에 대한 결과로 y가 나와. 이게 플러스 방향이야. 그럼 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약속이 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어. 얘를 내가 그림으로 그리면은 얼마가 되는 거니? 5m/s에 10초인 거지요. 맞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 5m/s는 매 1초마다 5m씩 이동을 해 곱하기 10초가 될 거니까 초 약분이 돼서 50m로 나온 거잖아. 미터만 살아남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동거리 변이가 된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원하는 가속도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한다면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10초 동안 5m/s에서 5m/s야. 속도 변화량 0입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는 없다라고 표시합니다. 우리 가속도는 0이다 이것도 안 돼. 가속도는 없다가 정확한 표현이고 숫자로 쓰시오라고 나오면 0을 써야 되는데 m/s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단위0인 거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자 그럼 다시 그래프에 이용을 한번 가면은 누가 되는 거야? 속도 시간 그래프야. 뭐 여기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뭐 이렇게 변이 시간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데 속도 시간 그래프는 이 5개의 물리량을 한 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얼마인 거니? 10초인 거고 10m/s인 거고 30m/s인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10초 동안 20m/s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2m/s의 제곱인 거 알 수 있을 거고 얘 넓이를 보면 얘가 얼마니? 얘가 100m. 그치? 이 넓이 얼마야? 100. 그치? 삼각형이니까 100m일 거란 말이지.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넓이를 구한다라고 한다면은 벡터는 일단 아랫변에 사각형을 먼저 구해줍니다. 그치? 요 사각형 얼마냐면은 V5 곱하기 T. 그러니까 V5T만이 더하기 삼각형이야.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AT야. 여기 보면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면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나죠. 나는 사실 너희들이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이게 이 자체가 속도 변화량을 뜻한다라는 것을 그냥 이해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직 이게 안 되면은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면은 인지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AT 곱하기 밑변 시간이죠. 제곱이 붙습니다. 두 번째죠.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 넓이에도 들어가 있어요. 아니, 변이를 뜻하는 말이잖아. 얘는 변이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그래프가 x축 아래 그려지면은 넓이가 아닌 거예요, 변이가? 넓이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넓이는 플러스만 있잖아요. 근데 변이가 마이너스가 아, 마이너스가 되면은 빼줘야지. 그치? 넓이로 따지면 이동거리야. 그러니까 스칼라가 되죠.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면 넓이는 빼줘야 돼. 그래야 변이야. 적분 아니에요. 적분이 넓이잖아. 얘는 그냥 수학이란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프라는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실제 현실에서의 넓이를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래프라는 언어에 대해 설명할 뿐이야. 실제 넓이 마이너스가 어딨어?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식을 보면은 가속도, 시간, 나중속도, 처음속도, 지금 쉬프트 디스턴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니, 얘를 보면은 나중속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맞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등가속도 운동기 나오면은 3개의 조건을 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세요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시간이 언급되지 않았을 때야. 시간이 언급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 공식하고 이 공식 2개 갖다 놓고 써놓고 숫자 집어넣으면 그냥 답 나옵니다. 이해가지? 2개 갖다 놓고 쓰면 답이 나오는데, 아 나는 얘를 한 번에 쓰고 싶어, 무리 공식 하나로 정리하고 싶어.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존 공식을 연립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색하고 흰색을 섞었어.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 다 상상 갑니다. 그게 어떤 색깔인지. 그런데 되게 자주 나와. 그럼 뭐라고 얘기해? 분홍색이라고 이름 붙이자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얘네만 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제일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시간 개념이야. 몇 초가 걸렸느냐. 승민이 자유낙하해봤자 4초잖아. 우리한테 그러면 시간이 막 이게 1시간 걸려 2시간 걸려 뭐 이러면 문제 되는데 4초면 1초 걸리나 4초 걸리나. 그치? 벽돌만 제대로 깨면 되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경우야. 예시를 들어서 만일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일단 얘를 갖다 놓고요. 기존의 공식입니다. S는 VO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 누굴 집어넣으면 하면은 얘야. 맞지? 얘를 집어넣으면은 A분의 V-V 제곱 아니 그 다음에 여기에다 집어넣으면은 A분의 V-V 제곱의 제곱이죠. 그럼 시간 t가 소거된다. 이거 이해가지 얘들아? 여기까지 명확하게 이해해줘야 돼. 시간 t가 소거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답을 보면은 우리 선생님이 얘를 친절하게 쭉 연립을 해줘. 그래서 최종 공식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O 제곱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도 얘를 한번 쭉 계산을 해본 다음에 공식을 외우세요 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아는 너희들은 일단 얘를 연립하는데 기본적으로 5분이 걸리고요. 5분 동안 이 산수에 나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고 나면은 뇌가 지쳤어. 오늘의 공부량이 끝납니다. 게임 끝.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사실 이거 딱 보고 이해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니네들이 알아둘 것은 시간 t 여기 집어넣어서 t가 소거됐다는 거야. 여기까지 인식하십시오. 그럼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 됐지? 사춘연산에 짐 뺏지 맙시다. 근데 그러면 왜 책에서는 그 S가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 형태로 나와요? 그냥 편하게 그냥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 책은 벡터 표시 아무것도 안 해놨어. V도 벡터 표시 안 돼 있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여기서만 벡터의 개념을 설명하지 벡터를 계산하시오가 안 나와. 정확하게 해서 스칼라랑 벡터를 구분해서 계산하시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직선 문제 아니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해갔지? 그래서 공식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자 파이널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은 외워야 될 공식은 있잖아. 첫 번째 F는 MA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질량이 변하는 경우 거의 안 나와.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 내가 열심히 막 달리기를 했어. 그러면은 달리는 동안 질량이 줄어들겠죠. 살 빠질 거잖아. 내가 승민이를 옥상에서 밀었다. 승민이가 돼서 악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는 거야. 그럼 그 소리 지르느라 에너지가 빠져나갔잖아. 그런 거 계산 안 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질량이 안 변해. F는 mA죠. 알짜 힘, 가속도. 자, 두 번째 아까 쓴 이거죠. V는 VO 플러스 AT. S는 VO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O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워서 니네들이 다 까먹었어. 평균 속도입니다. 얼마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하고 2로 나눠지면은 평균 속도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동 거리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고요.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변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는 평균 속도는 이렇게 구해. 그래서 곱하기 t를 해주면 됩니다. 이 5개를 암기하시면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내 대학교에서 3년 가르쳤다고 했잖아. 학생이 만약 이걸 들고 와 질문해 그러면은 잠깐만요 하고 고민합니다. 푸는데 5분 10분 걸려. 근데 결국 풀지요. 풀이 과정을 보면은 결국 얘네들이 녹아나 있어.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공식을 외울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외웠어. 왜? 너희들한테 바로바로 때려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저거 외워서 4,7년산 연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저 물리학의 언어를 그냥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 라는 게 관건이죠. 벡터 표시 안 해요. 누구? F하고 A 제곱 많은 V. 자, 벡터를 표시하면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얘 그치? 얘 해야 되고요. 얘 해야 되고 얘 해야 돼. 근데 니네들이 알고 있는 이 벡터에서 이거 다 표시해야 되거든? 이거 다 표시하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얘도 그럼 벡터 표시하고 에버러지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 그치? 근데 물리학 물리 2에서 얘네들이 스칼라로 나오는 일이 없어. 딱 하나 얘만 이동거리냐 변이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 헷갈리지 말라고 얘만 벡터 표시를 해놓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냅둬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 벡터 표시 처음에 설명했고 그 다음 다 없습니다. 그치? 어차피 구분하라고 안 나와? 이거 하나 내더라고. 그래서 저거 하나만 넣는 거야. 벡터 크게 뭔가? 벡터? 크기와 방향. 벡터 제곱할 때 음. 절대값 씌우는 거 아닌가? 절대값을 씌우고 제곱을 줘야겠지. 여기서도 아예 그냥 대놓고 리미트를 쓰는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대학교 가면 선생님 그럼 저 V에다가 저 화살표를 써주나요? 아니 그냥 미분 표시하지. 아니요. 이렇게 쓰지 않을까? 그냥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될 때 얘네들도 미분 표시를 안 하거든. 아 이건 적분 표시잖아. 적분인데. 일반 물리학으로 가면 적분이 더 많이 나가지고 미분 표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대학교 가면은 벡터 표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을 전부 다 미분으로 쓰지 않으면 다 빵분 처리해버리는 거야. 이거 칠판 찍어도 돼요? 찍어. 쌤 근데 진짜로 저거 넣어서 소거해버리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O제곱이 돼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되는 거 해보자고? 여기서? 지금? 좀 나왔죠. 일단 다 적었니 얘들아? 네. 다 썼지? 아니구나. 저기서 적어놓는 게 아니구나. T를 내다가 튀어 먹으면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영상 찍고 하는 거 아니에요? 편집할 거야. 진짜 되네. 자, 올해 입시 치료분들은 싹 다 써와라. 감히 선생님 그거 진짜예요? 라고 지금 무리씨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심을 해. 잠깐만요. 거의 다 했어요.
아 잠깐만.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지민이 조금 위험한데. 아빠가 오늘 수업 시간에 뭐 배웠어? 이런 거 배웠어. 보여주면은 나 좀 곤란해질 것 같은데 지민아. 안 보여주면 되잖아. 믿을게. 믿자. 근데 괜찮지 않을까요? 계산을 하기 너무 귀찮은데. 종교가 뭐니 혹시? 일단 EAS 저거 박용태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 저것만 V만 찍어주시면 돼. 아 이거 A 제곱분의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의 세제곱. 내가 알기로 저기는 저 이교도들이 자꾸 박용실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더라고. A 세제곱 A 제곱 2A 제곱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오케이. 저거 없어지고 2AS 나오는데? 나오네. 오. 나오긴 나온다. 저거 EAS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하면 2분의 1 MV 제곱 되잖아 저거. 운동 그거? 어. 우리 지민이 종교가 뭐니? 저 없어요. 아 없어. 다행히. 완전. 없으면 찬스는 기독교로 넘어가시는데. 네, 얘들아 일단은 여기 가입을 해가지고 있잖아. 가입을 한 다음에 합격하고 나서 나랑 같이 손잡고 교회 가서 회개하자. 그다음에 이제 절에 가서 또 부처님한테 죄를 누이치고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괜찮아요. 원래 입시는 다 가라죠. 또 자라나는 새싹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어차피 우리 승민이 가서 뻥칠 거거든. 그 수학과학을 이런 거 있잖아.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은 뭡니까? 저는 수학과학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 저는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이 학교에 가면은 정말 공부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거짓말할 거잖아. 그치?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같이 손잡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 공양 드리고 이제 이러면 되는 거 아닐까? 우리 하느님께서는 잠시 이도교에 이렇게 빠졌다가 돌아온 탕자를 더 먼저 천당에 보내주셨다고 성경책에 있대. 면제부를 사시죠? 면제부 사시죠? 면접? 면제부요. 면제부를 하나 요즘에 교회에서 그걸 모르겠네. 니네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가면 이제 빅뱅이론부터 나올 건데 네. 내가 그 빅뱅에서 막 얘기를 하고 나니까 선생님 우주는 주님이 창조했었는데요. 그러면 진짜 주님이 참여해. 아니야 내 생각에는 난 무교거든. 빅뱅을 창조하셨을 거야 그분이. 그치? 근데 그 빅뱅 이유는 물리 선생님의 세계지 그 목사님의 세계가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결정타인데 딴 건 다 모르겠는데 뭐 내가 성경책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대. 근데 다 빼고 얘들아 니네 수능 문제 물리교 신자가 낸다. 그치? 그러니까 합격한 다음에 교회 가서 회개합시다. CNC는 과학쌤도 다 교회 다니세요? 매년 교회에 나오라고. 왜요? CS 원장은 교회 교주를 동시에 경험. 그런 거 같아. 또 자기는 통 떨어진다. 이번엔 내가 우리 승민이를 위로 집어 던지는 거야. 자, 얼마냐? 무려 30m/s로 집어 던졌어. 그러면은 우리 승민이는 1초 후에 여기를 옵니다. 아니, 이때의 순간 속도는 20m/s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초 후에는 여기를 오지요. 순간 속도는 10m/s입니다. 그 다음에 1초 후에는 여기서 정지합니다. 다시 1초 후에는 떨어지겠지. 아니 마이너스 10m/s인 거고 여기는 정지했고 얘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돼. 마이너스 10m/s인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얘기하게 될 거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지. 얼마야? 마이너스 20m/s.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마이너스 30m/s. 벡터 표시는 특별한 일은 질량 중심부터 표시해야 되겠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오게 되겠네.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0m/s.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창문으로 열심히 창문 닦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 막 이렇게 창문 닦면서 와 즐거워해서 닦고 있는데 측면이니까 내려가는 거야. 이해했지? 이 순간의 속도 얼마가 되는 거야 얘들아? 40m/s죠.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이게 물리가 내가 아까는 여기를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거든. 그런데 아무거나 내 맘대로 잡으면 돼. 근데 특별한 얘기가 없잖아.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힘의 방향, 제일 처음에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는 않아. 내가 처음에 위로 집어넣어서 얘를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떨어지는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지? 중력과 속도는 얼마야? 마이너스 10m/s의 제곱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S입니다. VO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야. 나는 얘를 얼마를 넣어줘야 되냐면은 처음 속도가 얼마야? 플러스 30m/s고요. 총 몇 초 걸려니? 7초죠. 7초 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7초야. 여기가 7초 후입니다.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얼마야? 마이너스 10m/s의 제곱 t니까 7의 제곱이지요. 그러면은 7, 3에 21 210 더하기 7, 7에 49 그치? 5 곱하면 얼마 나오냐? 490에 절반이니까 245 뭔가 이상한데? 1, 2, 3 4, 5, 6, 7 맞고 아 맞나 보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 뭐야? 여기 마이너스잖아. 이게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니 얘들아? 마이너스 30. 그렇지 마이너스 35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균 속도 얼마야? 마이너스 35m/s죠. 1초 동안 떨어졌잖아. 변이 얼마야? 35m잖아. 이해가니? 만일 총 이동거리를 물어봤어. S는 하고 물어본 거야. 이 이동거리 물어본 거거든. 그럼 얘는 올라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얼마야? 평균 속도는 15m/s지. 아니 청속도 30 잠지. 몇 초 동안 곱하기 3초 하면 되겠다. 얼마 나오니? 45m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마이너스 80m. 맞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가 되냐면은 지금 45m를 갔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m를 갔는데 얘는 스칼라잖아. 이동거리죠. 그러니까 합쳐서 얼마 나오는 거야? 125m를 이동했습니다. 아, 스칼라는 붙이지 않는 거. 이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은 벡터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아하. 자, 속도 시간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야. 어떻게 되는 거니? 쭉 내려갑니다. 얼마야? 마이너스 40m/s. 여기가 30m/s. 여기는 얼마야? 7초. 어렵지 않지? 그럼 넓이를 봐봐. 얘가 얼마라고? 요 넓이가 45m야. 그 다음에 요 넓이가 마이너스 125m. 넓이가 마이너스가 안 되잖아. 쌤이 넓이를 했잖아. 넓이인데 변이가 라는 말이야. 곱해줬으니까. 그래프도 그냥 계산하기 위한 도구지요. 이해가지 얘들아? 어렵진 않죠? 근데 응? 저 노란색 넓이 80m 아니에요? 많이 미안. 마이너스 80m.
무슨 상황을 저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30m/s를 던졌거든. 그래서 30m/s인데 얘는 계속 중력과 속도야. 그래프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0m/s의 제곱이잖아. 얘 누구야? 중력과 속도죠. 내가 플러스 방향으로 30m/s를 집어 던졌더니 점점 느려져서 꼭대기에서 정지해. 난 요거 얘기하려고 하거든. 이런 거에 밖에 그치.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야. 그치. 정지한 순간이야.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무조건 얘를 기준으로 따로따로 풀어줘야 돼. 그리고 무조건 대칭입니다. 아, 쌤. 응? 죄송한데 그 그래프 밑에 쓴 글씨 이거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즉 정지하는 순간 운동 방향이 바뀐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응. 쌤 그러면 따지자면 저거 중력과 속도도 벡터 붙어 있는 거예요. 얘도 이거 표시해줘. 물리 모르면 고일 겁니다. 고이거 고일이 붙은 거. 아, 쌤 혹시 숙제 같은 거 있나요? 숙제는 네. 22, 23페이지야. 마이너스 12. 다른 사람들은 더큰거 아니냐고. 괜찮아. 아, 예, 여기만 풀어오면 돼요? 어. 여기만요? 아, 그리고 19페이지. 이것만요? 그러니까 집중 분석하고 그 다음에 22, 23페이지 푼 다음에 네. 채점까지 끝내오시면 됩니다. 일주일인데요? 뒤에 있는 거는 파이팅 도전해도 돼. 근데 요걸 내가 숙제로 내주는 순간에 한 달이 지나잖아? 그러면은 아이가 못 따라온다는 이유로 1차전이 여러분들 집에서 일어납니다. 엄마와 나. 너 왜 숙제 제대로 안 했어? 여기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 박용수 선생님의 상담이 들어갑니다. 우리 애가 못 따라가요. 그리고 3차전 나에게 통보가 누구는 빠집니다. 아, 그럼 뒤에 건 태도 좋고 알림 많은 건가요? 근데 너희들이 일단 숙제로는 안 내줘. 왜냐면은 학부모님들이 분노하시기 때문에 왜 많이 어려워요? 그냥 도전만 해보십시오. 네. 이거 그냥 물리 말고 다른 데서 풀만한 부분인데. 맞긴 해. 물리는 그냥 두 종류야. 이해하는 머리야, 이해하지 못하는 머리. 네? 두 개로 나눠지는 거지 단계 올라가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은 그 머리를 만드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초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쌤 그래서 숫자 몇 쪽부터 몇 쪽이요? 제가 쓰느라 못 들어가지고. 그냥 숙제가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해서 10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23? 아, 저희 나는 이렇게 또 니네가 왜 적다고 생각하냐면은
앞에 거 안 읽어볼 거니까. 아 저는 읽어보죠. 이거 보는 거 문제 푸는 게 안 읽는데 막 죽는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나 아직 수업 안 끝났어 얘들아. 있잖아. 이게 딱 물트 내용이잖아. 뭐야 이거 생각해 법칙이잖아. 맞아. 그러면 얘들아 내가 얘를 갖다가 변이 시간 그래프로 바꿔봅시다. 잠깐만. 공간이 없다. 그냥 봐. 쓸 게 뭐 있어라고 나는 얘기한 건 나만의 생각이지. 변이 시간 그래프입니다. 그럼 봐봐. 얘는 처음부터 그치? 처음부터 어떤 위치가 들어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나는 얘를 플러스 방향으로 얘기했는데 처음에 무려 얼마니? 처음에 무려 25m를 가. 그 다음에 여기지 25m를 가, 15m를 가, 5m를 가 정지해. 아니?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변이 시간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3초 후에 정지하죠. 아니? 속도가 처음에 1초 때 25m 갔어. 그 다음에 15m 가고요. 그 다음 5m 가다가 정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얘가 대칭돼. 이렇게. 미안. 변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6초. 만약에 이동거리면은 그 빨간색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7초. 위에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로 갔단 말이지. 그럼 그 다음부터 내려가고 있잖아. 근데 위치가 여전히 출발점보다는 위에 있어. 플러스 방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얘가 플러스 방향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어쨌든 점점점 빨라져서 라는 얘기죠. 다 대칭돼야 돼. 마지막 7초는 여기입니다. 만약 내가 얘를 갖다가 이동거리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 어렵지 않지? 여기가 3초, 여기가 7초. 다르죠? 만약에 내가 얘를 갖다가 가속도야. 가속도 시간 그래프야.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10m/s의 제곱이지요. 그러면은 몇 초 동안? 7초 동안이야. 그러면 얘들아 요거 곱하면은 요 넓이 곱하면은 얼마 나와? 마이너스 70m가 나옵니다. 맞죠? 속도가 70m/s가 줄어들었어. 이해가니? 얘 처음에 30m/s였다가 마이너스 40m/s가 됐잖아. 그치? 속도가 마이너스 70m/s 만큼 줄어들었죠. 가속도는 우리가 읽는 속도 변화량은 누구니?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누기 하면 곱하기 하면 나온다라는 얘기죠. 얘는 우리가 이거 이동거리야 또는 변이야. 변이는 얼마야? 속도 곱하기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넓이 구하면은 변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동거리도 그치 적분하시면 됩니다. 과학고는 다 적분합니다. 보이네 힘. 봐봐. 미적분 배우면 모든 게 다 된다니까. 얘네들은 근데 과학고 가면은 1학년 때는 그 경시대의 문제 수준으로 나와. 일단은 미적분을 모르는 애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1학년 2학기부터는 얘네들 싹 다 전자기학 들어갈 건데 미적분이 있다. 그리고 2학년이면 논문 씁니다. 저기서 뭐를 접근하라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시오는 적분하시오라는 얘기야. 음. 이게 물리학자들이 쓰는 언어인 거야. 괜찮아.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 넓이 적분 따로 있어. 어떤 거? 인테그랄에 이렇게 있었는데. 부피 적분이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부정 적분이 있다. 근데 네가 전문가가 되잖아. 어떤 문제가 시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있지 않을까?
내가 풍선을 후 하고 부는 거야. 그럼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가속도로 계산해줘야 되는 거겠죠. 처분하셔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거지. 얘가 어떻게 풀렸는지 알아? 그러면은 컴퓨터 모니터에 다 떠. 이런 거잖아. 내가 이마트 가서 물건 100개 샀다? 가격 내가 다 더할 거야? 이제 최종 계산서 딱 보고 왜 나왔는지 알잖아. 거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 컴퓨터가 결과값을 줬을 때 이 결과값이 왜 나온지 아는 머리는 있어줘야 돼. 그리고 얘 이렇게 계산해라고 명령 낼 수 있는 머리는 있어줘야죠. 여기까지는 이해했니, 지민아? 네. 괜찮아? 잘 따라올 것 같아? 뭐 다른 애들이야. 내가 또 너희를 믿잖아. 그치? 여기는 이해 못할 머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물어봐. 선생님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요. 패면 된다. 얘네들은 있잖아. 이해 못하면 그냥 패면 돼. 근데 지민이 이해 못하면 나한테 얘기하라는 얘기야. 괜찮아요. 얘네들은 나한테 개념풀 물리학을 한번 듣고 다 올라온 애들인데 어머님들이 되게 좋으셔. 그래서 내가 딱 전해가지고 어머님 제가 오늘 승민이를 팼습니다. 그럼 바로 감사합니다. 왜요라고 안 물어보시더라고. 완전 감동이야. 뭐가 날아갔다. 뭐가 날아갔지? 여기 뭐가 날아갔어요. 이게 내 머리를 꽉 맸으면 좋겠는데 꽉 매면 얘가 늘어나잖아. 그럼 우리 준호의 여자친구가 눈치챌까봐 꽉 매지를 못하고 있는 중이야. 준호가 새로 하나 사면 되는데. 그 여자친구 눈치챈다? 이 머리끈의 그 미세한 변화 내가 얘기했잖아. 니네 그때 그 뭐지? 리모컨 위치 바뀌고 모르지 않아. 모르지 않아. 아빠네 수업하는 애가 내 머리끈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선물해준 머리끈을 나에게 줬거든. 이따 받으러 온대. 여자친구가 눈치채면 안 될 것 같다고. 이해갔지? 그래서 내가 이거 늘리지 않으려고 헐렁하게 묶었더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준호 안 까먹고 올까요? 우리 준호도 이제 헤어질 때가 됐지. 네? 까먹고 안 왔다가 들통나서 헤어졌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자친구를 진정 사랑한다면은 헤어져 주는 게 멋진 남자야. 왜요? 준호라고 아니? 아니요. 있어. 그냥 이게 괜찮은 애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여자친구는 들어보면 더 괜찮은 애야. 그럼 이 여자친구가 나중에 성인이 됐었을 때 아름다운 첫사랑의 추억을 생각할 거잖아. 내 남자친구는 중학교 때 준호였어. 그 무슨 흑역사야. 그치? 그 순수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빨리 헤어질 필요가 있다고 봐. 나. 괜찮은 애라면서요. 근데 준호는 괜찮은 애인데 그 여자친구가 훨씬 더 괜찮은 애야. 그치? 너무하세요. 도둑놈. 준호 화학 시간에 맨날 이거 밥 먹는데. 자, 그러면 얘들아 집에 가고 싶지? 25페이지의 4번 문제입니다. 자, 25페이지의 4번 문제를 3분 줄게. 개념풀에서 출제 예감 문제 나왔던 거 같아요. 95페이지가 없는데 26페이지 아니에요? 있어요. 그냥 풀어 없어. 내가 풀어보라고 처음에 냈었거든. 25페이지의 4번 문제인데 얘들아 25페이지의 4번 문제를 푼 학생은 오늘 숙제 없습니다. 뭐가 더 어디 있어요? 25페이지의 4번 문제. 25페이지가 없어요. 어려워 보이는데? 없어? 25페이지 출력 안 해주니? 시간이 빠듯하네. 우리 좀 오늘 헛소리를 많이 했구나.
얘들아 세상에는 세 종류의 학생이 있어. 얘 문제를 딱 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한 학생. 첫 번째. 풀고 안 풀고는 안 중요합니다. 문제를 읽고 이 문제가 제시한 이 상황이 머릿속에서 한 번에 그려진 학생 있고요. 두 번째. 5번, 6번을 집중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학생. 세 번째. 그냥 아무 생각 없는 학생. 근데 만약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문제를 푸는 건 그냥 기술력인 거거든.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물리 공부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4번 문제를 봤는데 이 4번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라고 한다면은 집중해서 여러 번 읽어서 이 문제가 말하는 상황을 머릿속에서 그리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상황을 다 보는 눈이 만들어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못 푸는 건 상관없어. 이건 기술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뛰어난다고 해서 그 학생을 높게 평가하지 않아. 물리 선생님들은. 기술력은 시험 전날 공부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풀어줄까? 숙제로 낼까? 어차피 답지 있지 않나요? 답지 보면 모를걸? 시작할 때 풀고 하시죠. 니네 밥 먹으러 갈 거잖아. 밥 먹으러 갔다 오면 다 풀렸을걸? 아 그런가? 내가 은우가 밥 먹고 오는데 또 지각한다에 한 표다. 오늘은 지각 안 했는데. 지민아 얘네들 몇 분 기다려줬는지 우리 한번 얘기 좀 해줄래? 그래요? 한 시간 설명해 정도. 줄게. 저런 1시간 기다렸대. 한 시간 정도 지금부터 한 시간 정도 기다리면 밥 먹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2시 반에 시작해야 했잖아. 네. 근데 얘네가 몇 시에 여기에 들어왔게? 라고 물어보는 거야. 한 10분? 10분 정도 늦지 저희 않을까요? 10분이나 늦었어요? 한 5분에서 10분 늦은 것 같아. 내 기억에도. 습관이랑 우진이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 어떤 우진이? 손우진이 아니면 몇 시 오지? 손우진이지 당연히. 손울진 어디가 어디서? 왜 무슨 일이야? 원래 멀쩡한 애 아니에요. 원래 안 멀쩡했는데 본인이 안 멀쩡하다는 사실을 추적 특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 깨닫게. 자, 그럼 얘들아 내가 예언을 해줄게. 25페이지에 4번 절대 못 풉니다. 답지 보고 너희들이 풀잖아 그러면은 내가 답지 봤는데 그 사층현상 연습하고 오는 거야. 사실. 사층현상 연습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건 의미 없는 짓이야. 그래서 하지 마라고 얘기해 주신 거지. 아까 그 T 소거하는 거 산수하지 마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답지 보고 공부하면 여러분들 지는 진대로 빼고 아마 힘들다고 생각할 건데 한 번은 겪어봐야지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풀고 나면은 5번이 가능해질 거라고 나는 믿었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 그래서 4번 절대 못 풀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4번을 이해하면 5번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 7번 상당수가 못 풀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너희들이 풀 수 있는 건 1번, 2번, 3번, 8번이야. 8번. 근데 얘들아 나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 22페이지, 23페이지 싹 다 풀고요. 채점까지 끝내고요. 오답 정리를 해서 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물리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 2번, 3번, 8번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4번을 꼭 풀고 싶습니다 하면은 뭐 답지 보는 거 말리지 않을게. 근데 4번 문제를 여러 번 집중해서 읽은 다음에 이 문제가 말하는 상황이 한 번에 내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그려지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를 풀기 위해서는 내 용량을 먼저 키워놔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진연산 잘하는 건 의미 없어. 용량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물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은 4번 문제의 상황을 머릿속에서 인지하고 왔으면 좋겠다. 요 정도일 거지요. 표정이 풀어줘 얘들아. 아니요. 집에서 한번 그래요. 도전하고 싶지?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마지막으로 오늘의 수업
여러분들이 물리학 원에서 외워야 될 물리 공식 30개 안 넘습니다. 거기에 5개가 얘네들. 저런. 그 중에 5개가 얘네들이야. 근데 니네들 F는 MA를 쳤더니 A는 N분의 F도 암기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은 내 예전 세 번째 한 500개 나오더라. 500. 지금 암기하십시오. 공식 5개 뭐야? 이 자리에서. 그럼 오늘 수업 끝이야. 여기서 암기하고 가십시오. 벡터가 아니라 평균이었구나. 이거 말고도 외워야 될 게 또 있어요. 아니 이게 다야. 아 물리학 원 전체를 다 합쳐서 아, 다 합쳐서요? 30개 나와. 그 중에 5개가 오늘 등장했습니다. 30개를 머릿속에 넣는 저였으면 가야 돼요. 다 외웠으면 가도 좋습니다.